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는 많은 악재를 이겨냈습니다. 관세 이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연준의 금리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하지만 시장은 예상과 달리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장이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월가가 이렇게 낙관적인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죠. 미국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현재 증시는 투기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기업 실적과 풍부한 유동성이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투자 전략가는 걱정할 것보다 기대할 것이 더 많다라고 평가했고요. 실제로 이번 2분기 S&P 500은 최근 6년 동안 가장 강한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기술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중소형주까지 강세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승장이 일부 종목만의 랠리가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장을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요인 중 첫 번째는 기업 실적이겠죠. AI 투자 덕분에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AI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실적 시즌이 그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환경입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는 노동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음을 보여줬죠. 이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낮춰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안정되면 기업들은 투자하기 쉬워지고요. 성장주들의 가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가 하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도 늘어납니다. 결국 경제 전반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월가는 AI 산업을 이제 막 중반부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앞으로 AI 진짜 수익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투자에서 실제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단계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AI가 앞으로 미국 증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도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바로 반도체 기업들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역대 최고의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월가는 이제는 일부 종목들이 너무 빠르게 올랐다고 보고 있죠. 급등한 차트는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AI를 계속 좋게 보더라도 무조건 많이 오른 종목만 따라가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분야가 있죠. 첫 번째는 산업재고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망, 공장 자동화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AI 기술이 시장 개발과 의료 시스템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기대되고 있죠. 세 번째는 소재 산업입니다. AI 서버, 전력 설비, 반도체 생산 확대에 필요한 핵심 자재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소형주와 해외 시장 역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월가는 분명히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론은 무조건 상승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앞으로 시장은 기업들의 실제 실적, AI 투자 수익화,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전략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고요. 성장 산업 안에서도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선별하고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26년 하반기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루시드 종가는 6.08불이었고요. 마이너스 8%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저가는 다시 한번 5달러대를 찍었죠. 거래량은 1,436만 주고요. 평균 거래량은 1,776만 주입니다. 보통 실적 쇼크라고 하면 평균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거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평균 거래량보다 적었습니다. 즉, 기관들이 대규모로 던졌다기보다는 단기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주가를 끌어내린 가능성이 더 커 보이죠.
자, 이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달러죠. 이번에도 장중 최저가 5.97달러, 종가 6.08달러, 결국 다시 6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는 6달러 부근을 하나의 심리적 지지선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하락은 생산 차질 때문이 아니라 인도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성격이 강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시장은 이제 단순한 생산, 인도 숫자보다 실비오 나폴리 CEO가 제시할 새로운 생산 가이던스와 비용 절감 성과, 그리고 코스모스 출시 준비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가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향후 기업 가치의 방향은 다음 실적 발표와 경영진의 전략 제시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루치드가 2026년 2분기 생산량과 인도량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하루 만에 마이너스 8% 너무 아픕니다, 사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도량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실적 속에서는요, 앞으로 루시드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이번 실적이 정말 악재인지 아니면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죠.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루시드의 2분기 생산량은요, 4,774대, 인도량은 3,953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산도 적었고 인도도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죠. 생산량은 시장 예상치인 5,280대에는 못 미쳤지만 켄터피츠 제럴드가 예상했던 4,689대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즉 공장은 예상했던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겠죠. 반면 문제는 인도량입니다. 시장에서는 약 4,618대를 예상했고요. 켄터는 무려 5,170대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3,953대였습니다. 켄터보다 1,200대 이상 적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크게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루시드 차량이 안 팔리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생산량은 예상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만약 주문 자체가 크게 줄었다면 회사는 생산량부터 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산보다 인도에서 차이가 발생했죠. 이 말은 출고 일정, 물류, 국가별 배송, 그리고 에어와 그래비티의 판매 비중 변화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켄터 역시 목표 주가를 낮추지 않았죠. 사실 더 놀라운 부분은 실적보다 켄터의 반응이었습니다. 켄터는 투자 의견은 중립, 목표 주가는 8달러대를 그대로 유지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5,000대가 넘는 인도량을 예상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키웠던 증권사입니다. 예상은 크게 빗나갔지만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했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진짜 판단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올 새로운 생산 가이던스를 확인한 뒤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발표만으로는 회사의 장기 가치가 훼손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이 봐야 할 것은 생산이 아니라 CEO 실비오 나폴리의 전략입니다. 새 CEO가 취임한 이후 회사는 빠르게 조직을 바꿨죠. CFO가 교체됐고요. 유럽 사업도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인력의 최대 40%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을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곧 발표될 새로운 생산 가이던스가 앞으로의 시장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켄터가 목표가를 유지한 가장 큰 이유는 올해 판매량이 아니라 2027년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는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5만 달러 이하 중형 SUV 시장 진출, 그리고 우버와 누로와의 로보택시 사업. 현재 약 3만 5천 대 규모로 확대된 프로젝트는 루시드에게 단순한 차량 판매가 아니라 새로운 반복 수익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루시드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서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아쉬웠습니다. 인도량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고 주가도 즉각적인 실망감을 반영했죠. 하지만 생산은 예상 범위 안에서 유지됐고 애널리스트들도 아직 장기 투자 논리를 완전히 접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단기 인도량보다 새로운 생산 가이던스, 원가 절감 성과, 코스모스 출시 준비, 그리고 우버 로보택시 사업의 진행 상황입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숫자에 반응하지만 기업의 방향은 전략이 결정하겠죠. 루시드가 이번 구조조정을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 기대를 실망으로 바꿀지 앞으로 몇 분기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